하겠습니다. 한솔 인티큐브의 김신영 수석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한솔 인티큐브 AICC 개발팀의 김신양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환절기라서 그런지 제가 하필이면 오늘 아침부터 좀 콧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얘기하다가 조금 훌쩍거려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회사 소개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인티큐브는 컨택센터에 이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서 AI와 클라우드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AI 서비스는 콜봇, 챗봇이나 콜봇을 구축형 또는 클라우드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콜센터 시스템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금융 언택트 환경에서 콜봇 기술과 적용 사례 및 효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언택트 사회라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생겨났고 언택트는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고객 접점으로 컨택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센터 안에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기업들이 긴급하게 상담사의 이제 근무 상태들을 원격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이 이제 되지 않은 그런 곳은 근무 시간을 이제 변경을 해서 그런 이제 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근무 환경의 변화에도 이제 좀 어려운데 평소보다 더 많은 건들을 받고 있어서 이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이제 최근에 생보사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작년 이제 19년 작년에 월 평균 이제 응답률, 그러니까 상담사가 고객의 전화를 받은 그 응답률이 97%였는데 평균이 97%였는데 올해 3월에는 상담사 연결률이 평균 2배가 넘어가면서 응답률이 42%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때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원격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근무자를 이제 3분의 2로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또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다 보험사에 이제 전화해서 보험을 해약을 하거나 대출 문의가 이제 막 폭증을 해서 그때 이제 그렇게 응답률이 낮게 나왔었는데요. 이와 같이 급변하게 이제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컨택으로 고객들의 이용 형태가 변화가 되고 있어 컨택센터에 운영하는 솔루션 그리고 운영 환경 그리고 기업의 운영 계획들이 모두 이제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콜센터 중심으로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이 지금 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회사에도 이제 문의건들을 보면 다빈도 문의건들을 확인해 보면 이제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라이센스 증설도 있지만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컨택센터라든지 콜봇에 대한 이제 이미 증설된 콜봇에 대해서 더 증설하겠다는 이제 라이센스 문의라든지 재택근무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택트 시대에서 고객 응대를 위해서 컨택센터의 역할은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고요. 모바일 저희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선호 채널이 변화됨에 따라서 접점 채널의 확보가 필요해집니다. 이를 맞서서 디지털 컨택센터로 저희가 변화하기 위해서 그 비대면 고객 접점 채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 경험 관리입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고 그러므로 고객 여정의 관리가 다 중요하게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요. 채널들이 이제 다변화되고 있고 이런 채널 간에
일관된 고객 경험이라든지 심리산 서비스를 이제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컨택 센터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컨택 센터의 과제를 고객 측면과 상담 업무 측면으로 좀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측면으로 지금 현재 컨택 센터의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 한정된 연결 시간입니다. 상담사하고 이제 좀 상담을 하려고 하면 많은 대기 시간들을 거쳐야 하거나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일을 하다 보면 또 깜빡해서 실제로 업무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처리해야 될 서비스를 응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 응답하는 ARS를 연결을 하더라도 어떤 단계들이 다 거쳐야 하고 그리고 내가 불필요한 멘트들을 계속 듣고 있거나 뭔가 선택을 계속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채널을 선호하지 않아서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또한 이제 어렵게 상담사하고 연결이 된다고 해도 그 상담사가 처리 못해서 뭐 타부서로 연결한다든지 전문 상담사한테 다시 전환이 된다면 내가 이전에 얘기했던 거를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채널로 있다가 내가 뭐 홈페이지를 뭔가 처리하다가 안 돼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을 때 이게 이전 채널이 인지가 안 돼서 다시 상담사한테 내가 이전에 어떤 문제로 어떤 상황들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다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은 이제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리고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상담톡이라든지 콜봇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옴니 채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 업무 측면인데요. 기본적으로 열악한 상담 환경 속에서 생산성이 이제 목표가 되다 보니까 업무의 부담이 크고 그리고 이직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신입 상담사가 많게 되면 또 교육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위탁 많이 운영을 했을 때는 그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너무 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는 챗봇이나 음성봇으로 셀프 서비스를 유도를 하고요. 상담사는 보다 난이도가 높은 그런 업무에 집중해서 전문화된 상담으로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신입 상담사를 위해서 어떤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리고 지식들은 일관되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담사를 위해서 상담 지원봇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근무 형태를 위해서 어디서든지 접속해서 상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상화에 대한 솔루션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컨택센터의 AI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향상과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솔루션들 첫 번째 챗봇이라든지 챗봇은 지금 Q&A로 이제 많은 채널들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 채널 응대를 할 수 있는 음성봇, 그러니까 콜봇이죠. 콜봇도 있고 그리고 상담 일관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상담 지원봇.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는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그 다음에 일관된 고객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옴니 채널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각 기업의 IT 성숙도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도입의 우선순위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디지털 컨택 센터로 가기 위해서 챗봇이나 음성봇을 도입을 한다면 과연 어떤 업무를 선정해야 AI가 셀프 서비스로 하는데 적합한 업무가 될까요? 좀 고민이 되는데 요즘 이제 도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보면 이미 내가 어떤 업무로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할 거다라고 정해져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걸 도입하는 게 적합한 업무인지 알 수 없다면 그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그 기업의 고객의 이제 성향들이라든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의 환경
이런 다방면의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최적화된 업무를 도출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고객한테 이제 셀프 서비스를 하게 하려면 설치가 없고 접속의 편의성이 높아야 합니다. 우선 어렵고 뭐 복잡하고 이런 거는 아예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적합한 업무를 기준을 이제 세울 때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서비스의 절박성입니다. 우선 고객이 필요해서 들어와야지만 셀프 클로징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객이 자기가 필요해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업무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바운드 센터에 콜봇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당황스러우니까 상담사 연결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 연결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메시지를 추가했는데 상담사 연결을 해드릴 수는 있으나 지금 상담사가 연결이 되면 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 먼저 콜봇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까? 라는 이제 멘트를 넣었더니 어차피 뭐 상담사 연결을 해도 또 대기 시간이 있다 보니 한번 도전해 보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고객들이 거기에서 이제 한 번에 좋은 경험을 가진다면 다음번에 그 고객은 다시 콜봇으로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멘트를 추가한 후에 단선율, 전화를 끊거나 상담사를 연결하거나 이런 율들이 확실히 떨어졌고요. 실제로 서비스의 완료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고객이 필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불편해도 참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집에 AI 스피커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화형으로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스피커한테 대하듯이 봇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이제 더 말씀을 잘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업무를 이제 셀프 클로징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솔직히 기업이 필요해서 고객한테 안내하는 그런 콜봇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조금 더 단선율이 이렇게 전화를 끊는 확률이 높습니다. 고객이 이제 원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고객이 전화를 끊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또 모색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심리 편의성입니다. 심리 불편성인데요. 사람하고 대면하기가 싫고 이제 조금 껄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무인으로 하기가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채널 적합성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채널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뭐 업무의 성격이 또 다르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뭐 지원들에 대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요소들을 이제 다 기준을 잡아서 적합한 업무를 찾아야 합니다. 음성보 쪽을 좀 얘기해 보겠는데요. 컨택센터의 콜 채널, 제일 많은 채널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대기 시간들이 없이 개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 콜봇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콜봇으로는 이제 지금 이게 전화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내가 전화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소음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듣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물어본다든지 뭐 빨리 얘기해 달라고 다시 안내 이렇게 좀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주변의 소리가 같이 들어오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도 이제 음성 보수로 할 때 처리를 하지만 그래도 업무가 이제 보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상담사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상담사한테 연결을 할 때 봇으로 들어왔는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봇하고 봇이 어떤 상담을 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봇이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그런 단계를 알려주어서 상담사가 고객한테 처음부터 다시 물어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봇이 했던 그 이후부터 상담을 진행해서 서비스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고장 출동 같은 서비스를 콜봇으로 제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차량 번호를 인지를 하고 위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받을 건지 한 다음에 출동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봇이랑 얘기하다가 위치 동의까지 다 받아서 어느 동에 이제 차량이 고장 났는지 알았는데
서비스를 말하라고 발화를 하라고 했는데 뭐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 상담사한테 연결이 된다면 내가 처음부터 뭐 고객 확인부터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 뭐 어떤 홍길동 고객님 뭐 지금 서비스 고장 출동을 할 건데 어떤 서비스를 원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배터리 충전을 받아서 바로 고장 출동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연결을 하고요. 실제로 음성만 가지고 봇을 이제 음성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콜봇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처리를 많이 합니다. 개인화된 이제 서비스들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비밀번호라든지 주민번호, 그다음에 뭐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거 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키인으로 DTMF 키톤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 있거나 정보가 만약에 100% 필요한 것들, 100% 이제 꼭 인식이 돼야 되는 것들, 이제 예를 들어서 배달 이제 주문하는 거를 이제 콜봇으로 운영한다면 배달하는 위치들 주소 같은 경우는 정말 인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 같은 경우 괜찮은데 뭐 어느 특정 아파트에 이제 뭐 층이라든지 어떤 호수까지 근데 그 호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옆집으로 또 배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정확한 게 필요한 경우는 발화로 또 처음에 받아보지만 결국은 보이는 ARS 통해서 한 번 더 눈으로 검증하고 그 다음에 배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을 융합적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콜봇을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콜봇의 구성도를 보시면요, 기본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솔루션을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파란색 부분은 이제 현재 컨택 센터에 원래 있는 메인 이제 장비들이고요. 이 보라색하고 초록색 부분이 음성 봇입니다. 그래서 보이스 게이트웨이는 음성을 제어하고 기존의 콜 인프라랑 이제 연동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STT는 스피치 투 텍스트로 음성을 문자로 변환을 하고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SOE는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으로 지금 음성과 AI 사이에 전체적인 문맥, 이게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런 문맥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모든 트랜잭션들의 이력을 관리하고 그리고 내부에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면 기업 내에 그런 기관계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들을 호출을 해서 그 데이터를 답변을 완성하는 그런 전체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게 SOE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국내 여러 AI들이 이제 있죠. 흐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1588이라든지 이게 고객이 전화를 하면 기본 컨택 센터의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보이스 게이트가 음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음성을 STT로 전달을 하고 STT에서 텍스트로 응답을 받아서 그 텍스트를 SOE를 통해서 AI로 전달이 되면 AI는 이제 고객이 어떤 의도로 전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의도로, 그러면 어떤 업무를 원하는지 이렇게 이제 의도를 파악을 해서 이게 만약에 정보를 조회해야 된다라고 하면 SOE를 통해서 기존의 시스템, 기업 내 시스템을 연결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취득해서 그 답변을 구성해서 TTS 통해서 음성 안내로 나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같은데 좀 도입을 할 때 좀 많이들 이제 좀 고려하는 사항들이 지금 이제 보라색하고 초록색이 음성 봇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솔루션들이 통합적으로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부에 이제 좀 속도는 빠르지만 약간 융통성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좀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업 내에서 이미 뭐 STT라든지 TTS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뭐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업무의 성격상 좀 일부러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이 각각 모듈들을 이제 좀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콜봇을 만들 때는 이게 뭐
봄만 안다고 콜봇을 잘 만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콜봇은 전체 컨택센터의 좀 전반적인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컨택센터의 전체 인프라부터 상담 어플리케이션까지 전반적인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유무인, 그러니까 최적화된 유무인을 유기적으로 이제 결합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뭐 음성봇 콜봇 같은 경우는 콜봇이 무인에서 유인으로 상담사로 이제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다가 무인인 콜봇으로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유무인이 이제 막 혼합을 해서 실제로 이게 한 콜에 이제 같이 다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봇만 혼자 잘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시스템들하고의 연결고리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이 혼자서 100% 이제 잘할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100% 그걸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상담사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상담사 연결할 때 그냥 아무 일반 상담사한테 연결을 해버리면 업무가 맞지 않으면 다시 또 호전원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 인지해서 전문 상담사한테 전달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준비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 이 음성봇이 나는 1번, 2번만 나는 준비했는데 3번을 물어봤다라고 해도 그걸 인지해서 내가 업무는 진행하지 못하지만 그거를 기존의 ARS, IBR의 이제 첫 번째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메뉴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 상담사로 이동해서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어떤 업무에 도입을 했고 그리고 또 검토를 하고 있을까요? 이 도입을 할 수 있는 큰 단위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인데요. 인바운드는 고객이 컨택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아웃바운드는 기업이 고객한테 전화를 걸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단순하고 명확하고 이런 것들을 안내 이제 서비스를 셀프 서비스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IBR 기존에 있는 셀프 서비스가 되는 것들은 다 콜봇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먼저 도입을 하시기도 하고요. 마케팅적으로 대량으로 나가는 SMS 발송들 있잖아요. 그렇게 뭐 상품 안내라든지 이런 발송 부분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콜봇이 응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보험 고장 출동이라든지 고장 출동 같은 경우는 되게 프로세스가 명확하고 간결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빈도도 높고 이런 것들은 도입이 되면 효율성을 아주 바로 이제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또 서류 안내라든지 불필요하게 이제 상담사가 기존에 단순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을 또 교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번호 ARS 전화하면 저희 상담사 연결하려고 0번 많이 누르잖아요. 그런 0번을 눌렀을 때 기존에는 일반 상담사가 받아서 고객님 어떤 문의를 하려고 전화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고객이 얘기하면 그 상담사한테 호전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여기는 그 위치에 콜봇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0번으로 들어오면 콜봇이 먼저 받아서 고객님 원하시는 서비스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고객이 뭐 대출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대출 전문 상담사한테 호전하는 그런 기능 그거를 이제 콜봇으로 이제 한 경우도 있고요. 요게 없는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배달 이제 주문 배달 같은 거 요즘에 언택트 때문에 배달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뭐 다 전화 받고 있을 수 없으니까 콜봇으로 그리고 주소 같은 거 인식을 잘하기 위해서 보이는 ARS를 같이 혼합해서 실제 콜봇으로 주문을 받기도 하고요. 이제 치킨 주문 같은 거 이런 거 받기도 하고 최근에 증권사에 이제 갔었는데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도 매수들을 간단한 것들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공모주 그 청약했던 그런 것들 지금 콜센터 연결 안 돼가지고 막 지점으로 가고 막 이런 것들을 봤는데 앱으로도 당연히 뭐 할 수도 있지만 그 콜센터에 이제 막 폭주하는 경우 그런 서비스들은 콜봇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해피콜은 단순 고지에 대한 이제 업무들인 거고요. 완전 판매 모니터링 그 보험 이제 상품을 가입을 하고 나서 이게 제대로 고객한테 안내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서비스에 도입을 하기도 하고 연체 안내자 고객한테 단순 이제 연체 안내를 하고 그리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아웃바운드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인식하는 그 영역들이 조금 좁기 때문에 조금 더 인바운드보다는 더 이제 조금 먼저 도입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실제 활용하는 사례로 보면은 완전 판매 모니터링입니다. 이제 아웃바운드로 그 보험을 가입한 대상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캠페인으로 이제 전화를 걸어 제대로 고객이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기본적으로 고객 정보 이제 본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안내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은 상담사가 진행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 프로세스를 읽고요. 만약에 고객이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미완료가 돼서 그 이후에 2차는 상담사가 전화를 해서 모니터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긴급 출동, 인바운드의 긴급 출동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기존에 이제 긴급 출동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고 365일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 이제 상담사들이 이제 뭐 야간에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콜봇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본인 확인하고 차량 정보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얘가 뭐 이제 일반 도로인지 고속도로일 때는 GPS 정보를 받아서 지금 위치 내가 어느 고속도로에 있는지를 위치 정보를 받고 그리고 서비스 뭐 배터리가 필요한지 뭐 이렇게 뭐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객 발화로 받아서 그런 고객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실제 출동 접수까지 하는 부분을 이제 콜봇으로 전환한 예시입니다. 세 번째는 연체 안내인데요. 이것도 아웃바운드로 그 연체 대상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본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연체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출근 방법 이게 처리까지 가능하다면 출근까지 하는데 출근 같은 경우 뭐 즉시 출금이라든지 가상 계좌라든지 본인 명의 타계좌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기존의 상담사들이 하고 있던 전체 업무들을 다 콜봇으로 전환을 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TTS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조금 이렇게 사례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보여드렸는데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목적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멘트라든지 발성이 똑바르게 이제 좀 기계 같아도 더 정보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기존에 뭐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IVR의 톤과 동일하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웃바운드처럼 이렇게 연체 안내인 경우는 고객이 좀 불편한 것들이잖아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단선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막 끊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톤을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사람처럼 좀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TTS를 음성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구축한 기업들이 다 대고객 오픈을 해서 실제로 운영 중에 있고요. 이 운영 후에 이제 업무들도 좀 더 확대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채널을 추가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상담사들은 일부가 이제 전환 배치되는 그런 효율성들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여러 사례들